자,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공급에 대해서 가정하는데 투기 방지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본다면 큰 틀을 보면 핵심 키는 이겁니다.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방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분양가란 것은 가서 두 가지가 볼 수 있겠죠. 우선 택지비에다가 건축비. 건축비는 국토장에서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가져갈 수 있고, 이 택지비는 공급가액에다가 플러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 외에, 내 공공택지 외에는 매입 가격도 있을 수 있겠고 감정 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크게 문제될 거 없겠고. 근데 이걸 갖다가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가져가고, 또 경제 자유구역 내에 외자 유치를 해서 심의 의결하는 거, 심의 의결하는 사항. 다음 관광특구 내에 소위 갔을 때 관광 특구 내에서 그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m 이상인 경우 가져갈 수 있어요.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겠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둘이 된다 그랬죠. 이건 지만 해당하는, 특히 이제 지만 해당합니다. 이거는요. 지만 해당하는데, 지만 해당하는데, 투기 과열 투리가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데, 여기면 국토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한테 의견을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협의를 거친다는 거. 그럼 이렇게 심의했으면 이들은 앞에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정했다, 여기는 국토장관 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건 둘 다 똑같고, 의결했으면 가서 이걸 갖다 통보해 줍니다. 누구한테 통보해 줘? 위에나 아래나 시장군수 구청장. 왜? 그들이 공고하게끔 하는 거죠.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고하도록 돼 있고, 투기관리라는 건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사업 주체 너희들 하라.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택 공영 개발지구, 주택 공영 개발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영 개발 지구는 투기 과열 지구 안에 공공택지에서는 공영이 개발했다. 공영이라는 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 행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행위를 갖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줄 때는 부기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 하위가서 팔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먼저 줘라 해가지고 부기 등기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 위반하게 되면 환매 대상이 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전매행위 제한에 예외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외는 어떤 예외가 있는가 그래 본다면, 이 예외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상해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눠주시랬죠. 그럼 여기는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겠고, 자, 이거는 배우자에게 일부가 간다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사정이 생겼으면 반드시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 수도권 바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상속 해외를 나갈 때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나가야 된다. 이혼해서 위자료 준다. 전매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청이 확인했다. 경매, 공매,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키포인트고, 또 나아가서 뭐가 보시면 질서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뭐를 유지하라? 질서 유지. 그러면 이 질서 유지와 관련돼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공급 받은 자, 얘네들은 지위와
증서 등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소위 우리가 쓸 때 공급질서 교란 금지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지위는 공주증 확대 금지.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통장했죠. 무허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확인서 딱지랬죠. 이런 걸 갖다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반하면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요, 환매요, 퇴거 명령되고 삼삼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는 누가 있어요? 사업주체죠. 여기는 누구든이지만 그 사업주체는 저당권 설정 제한을 갖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한은 금지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에서부터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가능한 통보한 날 이후 60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으면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 근데 그보다 앞서 할 수 있다.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주택 조합의 경우다. 이랬어요. 거기서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갖다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 때 부기 등기하는 거고, 자 건물이 올라갈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키 핵심이다. 어쨌든 이것은 시험 문제 꼭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잘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뭐가 남으냐? 관리죠. 관리는 계략적인만 나가면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알겠죠? 끝날 때 주택거래 신고 이것만 파트만 마치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